오늘 이야기는 수원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현직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입니다. 저녁마다 괴덜러님 채널을 보고 있는데 도시가스 편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집배원으로 일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수원에 위치하는 오래된 맨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집배원을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을 때였죠. 집배원은 오전 7시 전에는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날마다 물량이 다르기도 하고 배송을 끝냈다고 퇴근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 배송될 우편물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대목을 앞두고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업무가 바쁩니다. 그러다 정말 섬뜩하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날은 화요일,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생과 담배를 태우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쯤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 그리고 택배를 오토바이에 싣고 배송을 출발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토바이에 가득 실어서 오전 배송을 끝내고 다시 우체국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가득 실어야 배송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날은 한 번만 가득 실어도 될 정도로 물량이 적은 날이었죠. 3년 동안 늘 같은 코스를 배송했기 때문에 자주 가는 집은 세대주 이름까지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11시가 살짝 넘어가고 있었고 배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을 때였죠.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는 세류동에 위치하는 맨션이었는데 계단식 구조로 총 2개 동 5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1층과 5층에 등기 우편물이 한 통씩 있었는데 먼저 1층에 들러 배송을 완료하고 5층에 살고 계신 고객님께 미리 전화를 걸었죠. 혹시 아무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배원들은 PDA라는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로 고객님께 전화도 드리고 등기나 택배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 5층에 살고 계시는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받질 않으시더군요. 1층 우편 수치함에 방문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냥 가려다가 혹시나 댁에 계실까봐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4층에서 5층 사이에서 잠깐 멈칫하게 되었죠. 미세하게 여자분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어디선가 부부싸움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5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투는 소리가 나더군요. 501호와 502호, 제가 등기를 배송해야 되는 곳은 502호인데 싸우는 소리가 나는 곳은 502호에서 나는 겁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던 게 502호에 등기 우편이 간혹 왔었는데 세대주가 아주머니로 돼 있었고 일반 우편물도 아주머니 이름으로만 배송했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야 정확한 건 모르지만 손님이 왔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등기를 전달해야 돼서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싸우는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지더니 아무 말이 없더군요. 재차 초인종을 누르면서 우체국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남자분이 나오는데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남자는 20대로 젊어 보였고 흰색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옷을 자세히 봤더니 빨간색 자국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몰래 집안을 봤더니 불도 꺼놓고 난장판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등기를 전달해야 돼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남자에게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아들이라고 말하더군요. 등기를 전달하고 PDA 기계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니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저는 이름을 정자로 써달라고 다시 한번 말하니까 그 남자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글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남자 말투가 조선족 말투라고 해야 되나? 좀 어눌한 말투였죠. 집안에 아주머니 안 계시냐고 물으니까 그 남자는 저를 밀치며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경찰분이 와서 자초지종을 묻길래 상세하게 대답을 해줬죠. 경찰은 502호 현관을 두들기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치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아주머니가 말한 창문은 베란다 창문이었고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창문 밑을 보니 어떤 남자가 가스 배관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더군요. 경찰 한 분은 베란다 쪽에 서 있었고 다른 경찰분이 1층으로 급히 내려가서 남자를 진압했고 그 자리에서 검거를 하게 되었죠. 저는 아주머니께 우편물을 드리면서 괜찮냐고 여쭤보니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그 집에 도착하기 1시간 전쯤 아주머니가 살고 계시는 502호에 누군가 찾아왔답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면서 우편물이 왔다고 하더군요. 청소 중이어서 그랬는지 아주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남자는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말투가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조선족 말투 같았는데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의자를 발로 차고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고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는 답답했던지 본인 몸에 상처를 냈다고 했죠.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제가 찾아온 거였고 그 남자는 문을 열어주기 전 아주머니에게 입을 열면 둘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었던 겁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 그 남자는 베란다 문을 열고 도망치다가 검거되었던 거였죠.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내용인데 조선족 남자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범행을 노린다고 하던데 우편물이 왔다 이야기하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옥상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층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날 물량이 많아서 5층에 올라가지 않고 우편 수취함에 방문 스티커만 붙이고 갔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502호에 살던 아주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이사를 가셨고 현재 수원에 위치하는 그 맨션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집배원 근무를 하면서 겪은 정말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